다우지수가 지난주 3만 포인트를 재탈환하면서 또다시 새로운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시장이 강하게 상승했었던 배경은 유동성 랠리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일단 경기 부양책이 쏟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 특히 ECB 쪽에서 뭔가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FOMC에서도 그것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을 충분히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테니까 이제 시장이 오르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겠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제 각 증권사에서도 실적 전망, 목표치 모두 다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목표치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고민에 빠졌죠. 7만원을 돌파했더니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증권사에서 목표치를 계속 상향하니까 지금 해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0개가 전체의 4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10종목이 전체 시가총액이 48%라. 자, 이 정도가 되니까 이제 이 10개 종목들만 상승한다 또는 내려간다 이렇게 된다면 시장이 들락날락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만큼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얼마만큼 주도주 흐름을 보였는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7일 월요일입니다.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번 주는 만기일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변화, 변동성 이런 것 좀 생각하긴 해야 되겠는데 시장이 생각보다 워낙 강해요. 그죠? 근데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또 너무 올랐기 때문에 만기일에 대한 조정을 또 대차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따라가거나 또 무리해서 투자하시는 그런 전략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지양해달라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요 잘 나갈 때든 못 나갈 때든 천천히 원칙대로 원래 하던 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나간다 해서 막 흥분하고 안 나간다고 해가지고 또 시리에 빠지고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항상 자기 자리만 지켜준다라면 어쨌든 상승하는 우상향의 역사를 주식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 지금 추가 상승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이제 3218포인트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지난 주말장 모습인데요. 시작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상승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12464포인트. 그동안 보이지 못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 시장에 더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상승한 배경을 좀 보게 되면은요, 기대감들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이번 주에 미국의 재정 부양책 타결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FOMC를 이제 다음 주에 앞두고 있는데 유럽 중앙은행 쪽에서 추가 통화 부양책이 이제 이번 주에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신에 대한 낙관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뭔가 기대치를 불어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재료를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죠. 경기부양책 한번 먼저 볼게요. 지금 협의가 아주 급물살 타고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 말들 많았는데 이번엔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이 양측에서 오는 11일 즉 이번 주 주말까지 완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완료해야 되는 예산안과 함께 부양책을 함께 타결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런 예산안과 함께 부양책을 타결시키게 된다라면 이번 연도 즉 연내 이번 달 안에 이런 경기 부양책들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민주당이 이제 2조 달러를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죠.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적당한 수준에서 이제 민심 달래기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9천억 달러 규모까지도 낮춰놓은 상태고요. 공화당은 이미 그 정도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공화당도 이제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공화당 입장에서도 에이씨 일단 대선이 중요한 거니까 1조 2천억, 1조 5천억까지 가자. 그랬던 부분이었는데 다시 또 이제 낮춰놨죠. 그래서 지금은 5천억 달러보다도 더 작고 더 표적화된 그런 부양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협의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움직임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건 이렇게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리고 이 부양책 말고도 취임 이후에 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이후에 더 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은 이제 FOMC 양적 완화에 대한 내용이겠죠. 이제 FOMC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에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ECB, 즉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그 추가 부양책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이제 ECB에서 이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이것을 확대할 것이다 라는 추가 조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불안정하고 부담스러워진 그런 부분에 돈을 더 투입시켜야 되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ECB가 이제 지난번 회의 때도 이제 이번에 추가적인 어떤 부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 연준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채권 매입의 만기 장기화, 채권 매입 만기가 장기화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책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중앙은행들이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공격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이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ECB 쪽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고 있어요.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게 적극적인 부양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정책에 특별하게 변화를 줄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물론 소수의 의견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큰 방향은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그 소수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의 변수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만에 하나라도 ECB에서 이번에 추가 부양 조치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된다라면 이 연준까지 연결되는 이 그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주춤거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악재가 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 가능성은 거의 80% 이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ECB 쪽 통화 정책이 이 추가 부양 조치가 잘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 주에 있을 연준의 그런 유동성 공급까지도 계속 연결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유동성이 이렇게 공급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거, 2009년도. 자, 유동성이 공급되기 시작하는 그 시기, 그 시점이 바닥이었고요. 상승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과 비슷하죠?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상태, 그 다음에 경기 부양이 시작되는 상태,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태. 자, 어디를 보더라도 주가가 상승 초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날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 신고가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꼭 밑에까지 파고 들어가서 저 밑에서도 올라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면 이제 시작이야 라는 부분으로 갈 수 있겠죠. 주식은 우상향의 역사니까요. 네. 자, 하나 더 볼게요.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 이번 주에 이제 화이자에 대한 백신 긴급 사용에 대한 권고안이 마련될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는 모더나 백신에 대한 승인 사항이 이제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반대하게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백신 승인은 차질 없이 그냥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향후에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10일날 공교롭게도 이제 그 만기일이 포함된 그런 시기이긴 한데,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주가를 더 밀어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승인이 안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이거는 거의 100% 승인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 화이자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이 물량 생산에 대한 차질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원재료가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 어떤 유통이라든지 생산 이런 것들이 조금 삐걱될 수 있는 그런 변수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의 개발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광범위하게 보급되는 그런 부분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량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확진자가 늘어나는 부분들 뭐 그런 것들은 일단 차치하더라도요. 이 백신이 정상적으로 잘 생산되고 공급될 수 있다라면 거기에서부터 한시름 덜어놓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는 지금 이 재료 자체가 나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좋은 소식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국내 시장에도 일단은 주 초반 뭐 만기를 앞두고 있지만 뭐 적당한 상승 그런 것들은 유지하고 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굉장히 뜨겁죠? 감자야, 뜨거운 감자. 워낙 그냥, 네, 지금 화제거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삼성전자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네,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안 좋을 때 사는 것이 일단 정답이다라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올라온 상태에서 따라 들어가는 것은요, 지금 당장 분위기는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향후 조정이 나왔을 때 굉장히 좀 변동성에 대해서 노출이 쉽게 되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언발에 오줌 누기 식의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것은 좋지 않고요. 일단 준비된 자리에서, 준비된 과정에서 매수를 해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현대차증권에서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8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매출을 276조, 영업이익은 50조 8천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즉 내후년 정도가 되어야지만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이제 2017년도 말 2018년도로 이어지는 그런 그 커다란 실적이 어떤 그 최고봉 그런 자리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돈은 잘 벌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이제 회복하는 단계, 최고 사이클에 지금 적응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2022년도가 되면 더 많이 올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가에 미리 선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주가가 계속해서 저평가되는 그런 관점이라면 주가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보면은 이제 하드웨어 스페셜리스트다라고 이제 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그 부품과 완제품에서 1등을 동시다별한, 동시에 달성한 차별화된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노리는 게 있죠. 그 파운드리, 그 다음에 이미지 센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1등에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손대는 부분들, 내가 진출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다 1등을 먹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제 D램 이런 메모리 반도체, 거기다 스마트폰, TV, 가전 이런 쪽에서 지금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다가 더 많은 투입을 하게 되면서 1위 달성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미지 센서, 그 다음에 파운더리 이쪽에서 지금 2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1등하고는 격차가 많습니다. 약 50% 정도 점유율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격차는 이제 조금 벌어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충분히 네, 이 부분에서 이제 해낼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미지 센서 쪽에서는 소니,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 얘네들이 이제 1등을 차지하고 있죠. 넘사벽이라 생각하는 순간은 이제 포기를 이끌게 돼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대차게 도전하는 거죠. 우리가 하면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안 되는 부분들 뭐 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계속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좋은 것은 뭐냐면,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의 먹거리를 계속 찾아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향후에도 계속, 물론 이제 주가의 등락은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파운드리 쪽 매출액이 150억 달러 정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반도체 매출의 20%까지 상승한 수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1등 자리를 위치에 유지하고 있는데 이 1등 자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1등, 더 몸집을 키워가는 1등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 성장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주가 지금도 사실은 싸다고 봐야 되겠죠. 시가총액으로만 보세요. 가격이 얼마인지에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가총액 지금 아직도 400조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해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라도 메꿔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뭐 애플이나 뭐 이런 기업들 대비해서 너무나 이게 시총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이런 기업이라면 더 상승해야 되지 않겠는가? 더 외국인들이 더 좋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구배당, 실적, 뭐 앞으로 업황 개선 등등등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 변동 때문에 매수를 꺼리고 있다라면 소량 접근 정도로 대응하시는 것이 맞는 전략이고요. 아니면 아예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럴 때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확장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단기 변동에 노출이 돼서 부담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투자 전략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역대 최고의 수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이 절반, 그 상위 10개 종목이 시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그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 쪽으로 대형주 쪽으로 이제 주도주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무엇을 사야 되는가? 시총 상위권 종목으로 쭈루룩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매매할 게 없다 그러면 시총 상위 그냥 1등부터 해가지고 쭉 그냥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만 우리가 잘 꿰차고 있으면 돼요.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수급에서 비롯이 된 거거든요. 경기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는 거,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면 당연하게도 시총 상위권 종목이 올라가요. 시총 상위권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시장이 같이 올라갑니다.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돈을 더 갖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기사를 보니까 강남 큰손들, 강남에 있는 큰손들도 그냥 그 부동산 안 된다고 그러고 돈 챙겨가지고 주식시장을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주식 예탁금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종목들 또는 처음 들어온 사람들, 외국인들 작은 종목들에 투자하는 것이나 일단 덩어리 큰 것부터 사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 시총 상위권 종목의 랠리가 계속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랠리가 얼마만큼 갈 것이냐겠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경기가 이제 막 좋아지고 있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미 좋아진 게 아니라요. 이제 막 좋아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상승 랠리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물론 가는 동안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변동성은 나올 것이다. 그 부분만 우리가 잘 피해 다니면서 저점에서 매수를 잘 해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종목들, 시총 상위권 종목들은 또 배당도 잘 챙겨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챙겨보시고요. 자, 기사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이유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정말 귀에 딱지가 앉아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귀에서 이렇게 딱지 이렇게 뜯어내면은 거기에 이렇게 외치고 있을 거 걔가 외국인들이 매수되면 시총 상위가 올라간다. 귀에 딱지가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수급의 움직임이나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빠르게 얼마만큼 잘 체크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집집마다 작두 하나씩 놔두시고요. 밤마다 타세요. 자, 11월 달부터 지난 4일이죠. 12월 4일 지난주 금요일까지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한 게 6조 5천억입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이 시총 상위권 종목에 집중됐고요. 삼성전자 1조 7천억, SK에 1조 2천억, LG화학은 1조 7천억 정도 매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대차, 삼성, SDI 뭐 전부 다 LG화학 뭐 해가지고요. 그냥 뭐 전부 다예요. 그냥 여러분들 많이 올랐다 싶은 것들 보면 다 대형주거든요. 지금은 대형주가 이끌어가는 시총이 높은 종목이 이끌어가는 그런 주도주 장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신 분들은 지금 매일매일 주가가 올라가니까 즐거우실 테고요. 약간 소외되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시총 상위권 종목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상승해서 약간 비껴져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주가를 하락시키고 있거나 주가가 빠지고 있거나 단순히 오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팔기는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어떤 흐름이 아니라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낫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은 그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엇박자 타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예 잘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오를 만큼 오르면 또 자금이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대형적인 부분들을 그냥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유 있게 천천히 그렇게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지금은 시총 상위권 종목이 이끌어가는 아주 좋은 장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만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우지수가 3만 포인트 돌파하면서 새로운 기대감을 만들어냈고요. 유동성 랠리에 따른 기대감, 경기부양책 타결에 대한 기대감, 백신에 대한 낙관론, 악재가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의 실적과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치를 많이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올라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일단 실적과 목표치 상향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끌고 나가게 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시총 상위권 종목에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한데 당분간은 이렇게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외국인들 들어오는 이 구간들이 재료가 워낙 많아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집중되는 시총 상위권 종목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다만 여기서 조금 비껴나 있는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막 손실이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지금은 잘 유지만 해주시면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변동이란 결코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주가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 아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상승 또는 하락하며 일단 하나의 방향이 정해지면 한동안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잊지 마세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사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어떠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만 잘 생각하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잘 읽어가는 방법이고요.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10월달, 9월달부터 해드렸었던 그런 주도주의 변화, 수급의 변화, 시장 주인이 변화하는 거 그런 것들을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려면 시장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침 9시부터 무료 방송 진행됩니다. 라이브에도 많이 참여하셔가지고요. 네, 좋은 이야기들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때 뵙죠. 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